네,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는 코스피의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은 코스닥 시장 들여다보신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삼성전자가 일단 실적에 대한 또 금요일날이요. 금요일날 LG전자가 실적 잠정 실적 발표했고 또 장 마감 직후에는 또 GS건설이 예고도 없이 또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일단 실적 시즌 복귀가 됐겠는데요. 오늘 일단 이제 코스닥을 중심으로 일단 실적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코스피 시장의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고 있는 시즌이기도 하고 주목도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많긴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맞는데요. 그래도 이제 코스닥에 대한 워낙 관심이 높아져 있는데 한 두 가지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KRX 300이 출범됐고요. 일단 지난 23일 6일부터인가요? KRX ETF 결정 거래가 아주 활발히 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저희도 한번 방송해드렸지만 코스닥 벤처 펀드가 출시되면서 또 광풍을 불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는데요. 최근에 지수만 보면은 작년 한 4분기에 한번 급등한 이후에는 지금 다소는 좀 소강 상태에 보이는 것이 코스닥의 흐름이 되겠다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에서는 아무래도 어디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제일 첫 번째 관심이란 말이죠. 네네. 어떻게 집계가 됩니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는 우리가 실적 컨센서스 있는 기업이 많은데 코스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보면 한 군데 이상이라도 뭔가 좀 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을 보면 104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YGFN이라는 곳에서 컨센서스를 조사해 봤더니 일단은 2018년 1사분기 영업이익은 한 30% 정도 증가해서 1조 1,800억 정도 나오겠고요. 이것이 전년 대비로 보면 29.92%, 그러니까 거의 30% 올라가는 거 되겠고요. 작년 4분기, 그러니까 직전 분기 대비해 보면 20%, 정확히는 19.92% 올라가니까요.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한 지금 10% 정도 예측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종목수가 한정되어 있지만 코스닥의 증가율을 보면 물론 규모는 적지만 코스닥의 증가율 자체가 지금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이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숫자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섹터별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특징을 뽑아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긍정적인 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200, 300개 우리나라가 코스닥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100개밖에 없다는 걸 제가 미리 좀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FN 가이드, 이번에 또 FN 가이드 걸 조사해 보면은요. IT라든가 큰 틀에서 보면 IT, 그리고 바이오, 미디어 쪽에서 일단은 관심을 둘 만한 것들이 일단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종목으로 굳이 좀 몇 개 좀 확인해 드리면은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FN 가이드 걸 제가 출처로 확인해 드리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아시다시피 휴대폰형 카메라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데요. 영업이익이 무려 56억이 나오는데 이것이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물론 계산이지만 3,750%. 저 처음에 무슨 숫자가 잘못 나온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래서 확인해봤죠. 이전에 적자였다가 이렇게 올라서니까. 적자가 아니라 조금은 이겼죠. 조금 이겼다. 나왔고요. BH는 333%. 그러니까 비아트론 145%, 그리고 테크인 144% 나왔고요. 파트론 이런 것이 이제 흑자 전환이죠. 그러니까 흑자 전환은 계산이 안 떨어지잖아요. 증가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눈에 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T, 바이오, 미디어 기업에 대한 관심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엔터주가 또 최근에 들어서 아주 시장에서도 핫하잖아요. 엔터주 요즘 워낙 관심이 워낙 많은데요. 엔터주 하면 대표적인 게 SM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SM이 영업이익이 181억인데 이것도 역시 1,400%.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익 증가율 자체는 높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 있죠. 쇼박스 같은 경우가 흑자 전환이라고 합니다. 113억 정도 나오는 게 흑자 전환인데 상대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51%나 또 이익이 감소해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재미없잖아요. YG 엔터가 JYP나 SM에서 재미없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익을 많이 쫓아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주가 이제 셀트론이 빠졌긴 하기 때문에 셀트론 헬스케어잖아요. 이게 63%이 늘어나서 174억 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104개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 지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성을 차지하기 쉽지 않으나 그나마 있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에서 코스닥 시장에 좀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저희가 딱이거에서도 짚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도 좀 인기가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리 좀 이슈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딴 거 몰라더라도
뭐 특정 종목보다는 제가 돈 냄새 어느 쪽으로 그 트렌드 가는 건 제가 좀 알거든요. 예. 제가 딱 이거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가 한 65개, 50개에서 60개의 어떤 공모 사모펀드 운영사들, 자산운용사들이 많게는 100여 개까지의 사모펀드, 그 펀드 수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인기 있는 것들이 있겠죠. 뭐 DS 자산운용, 라임 자산운용 등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판매 첫날 소프트 클로징이 잠정 판매 준다는데,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예약을 많이 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산가를 중심으로 예약했고요. 특히 사모펀드는 약간 뭐 평가가 쉽지 않은 것이 최소 단위가 뭐 1억도 있고, 예. 5억도 있고, 어떤 거는 최소 단위 10억을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49억이 뭐 이 정도 하니까 뭐 5명만 하면 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적인 노름은 있으나 이게 말씀드린 코스닥의 어떤 소형 사모펀드 회사뿐만 아니라 예. 큰 공모펀드도 지금 상당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벌써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KRX 300에 따른 코스닥의 수급 개선 효과와 더불어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요인은 분명히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데 네. 그런데도 종목 이야기는 좀 활발하게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 한 두 군데 증권사의 자료를 인용해서 예. 그 출처를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해서 자기네들이 뭐 하이투자증권 그래서 유한따라서 몇 군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금융인가? 그래서 딱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코스닥 벤처펀드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거짓 정보가 엄청나게 난무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근데 거짓 정보의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게 왜냐하면 사모펀드의 성격상 종목을 알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특정 증권사 특정 창구로 들어왔다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과거에 보면 한 4, 5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면 4, 5년 전에 보면 투자 자문사들이요. 네. 그 이름명 랩해 갖고 엄청나게 인기를 끌 때 그러면 어떤 특정 자문사 종목이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다 거짓 정보가 지나고 나면 거짓 정보가 많고요. 그래서 흔히 뭐 작정같이 돼가고요. 불공정 매매에서 쉽게 해서 큰 직감분이 많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그럴 우려감이 있다라고 전 분명히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특히 이제 거짓 정보, 어떤 펀드에 편입된 주식이다 이런 정보는 매우 유용하겠고요. 그런 얘기는 메신저가 만약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그럼 바로 카피해 두고요. 전화 왔다 그러면 바로 녹취해갖고 바로 신고. 이거 신고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지금 보상 주는 거가 20억이거든요. 불공정 매매 신고해서 제대로 들어가면. 그래서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거짓 정보가 너무나 난무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지금 경고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코스닥도 그렇건 코스피도 그렇고 혹은 실적 중심으로 좀 매매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그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초반에는 공모펀드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제 가입하기보다는 2, 3개월 정도 지나면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공시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좀 꼼꼼히 좀 체크하면서 체크하고 가입하시기 바라겠고요. 특정 어떤 자산운용사가 인기 있다고 할 일이 아니라 충분하게 경험이 풍부한 자산운용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혼자 늘 말씀드리지만 네이버나 다음으로 검색해서 뭐 수익률 상위 이런 데 갈 것이 아니라 충분한 상담을 좀 PB분들과 좀 상담을 하고 나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의 실적 전망 그리고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